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순서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먼저 국회 의사 일정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앞서 이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수의 끝에 공표한 대로 오는 2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계류 법안 91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그날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면 계류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지난 5월 2일부터 5달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의 입법 제로 상태도 일단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쪽 국회 개최에 따른 이후의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이 빠르게 얼어붙어 국정감사 등 10월 이후의 의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앞서 지난 16일에 정의화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또 10월 1일에서 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 이런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정기국회 전체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새정치연합의 새누리당에 본회의 개최 시점을 좀 미루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의총을 열어야 하고 의견을 좀 모아야 되니까 미루자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니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 정도까지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그 전권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냐.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대화 채널 재가동에 이제 합의한 상황인데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상화, 또 양당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대화 채널 재가동의 뜻을 같이 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해오라 이렇게 촉구하는 단계이고요. 새정치연합은 대여 협상을 재개하기 전에 새로 들어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어서 당장 접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 주호영 정책위 의장에게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과의 회동을 재개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재원, 김영록 두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도 대화 채널을 열도록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채널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다른 채널을 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오히려 이완구 원내대표의 다음 언급에 더 잘 담겨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입장을 통일해줘야 한다. 야당의 입장이 뭔지를 확실히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 비대위 구성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의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도 크게 달라진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새로 구성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에 국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예. 관심 역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양측이 전향적 입장을 도출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 내부에서는 출범 이후 줄곧 이 유가족들의 양해를 언급하면서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랐죠. 문희상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세균 의원, 문재인 의원 등도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만남에서 비대위에 이런 구상을 전하고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방안을 양보하는 대신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로 이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새로 꾸려진 대책위 역시 옛 대책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고집하고 있어서 여야 협상은 고사하고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대책위의 협상조차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세월호 출구가 계속해서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벌써부터 내년 전당대회, 그러니까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룰 논쟁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 지도부는 수습에 애를 쓰는 모습인데 무슨 얘기들 나왔습니까? 네, 쟁점은 모바일 투표 경선이고 발단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입니다. 저 전화 연결하기 전에 그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방송이 나간 것 같았는데 예.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희상 위원장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개표 확인 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하면 그것처럼 간단 명료한 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 부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당내에서 비상한 관심이 일었고 또 논란이 일어났죠. 아시는 대로 모바일 투표 방식은 새정치연합에서 2012년에 용도 폐기된 방식입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한 말썽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 예. 특히 이런 방식은 이 당내 조직 기반보다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라서 걷잡을 수 없는 당내 논란과 분란을 야기했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약 이행이 된다면은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특히 비대위원 상당수가 내년 초 전당대회에 나설 차기 당권 주자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경선 룰 등을 둘러싼 내용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컸는데 예. 그게 생각보다 일찍 터진 겁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이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이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있지만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선을 그으면서 진화에 나선 거죠. 또 모바일은 현대적 첨단 기기라서 투표 방식으로는 더 좋은 게 없고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비밀선거 위반이고 100% 신뢰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특히 특정 계파에서 유리할 수 있다면 채택할 수 없는 것이고 전당대회 준비위에 각 계파가 모여 룰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말을 하면서 해명을 한 건 어찌 보면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불끄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이는 당내 일각에서 이른바 이 온건 중도파를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이 대중적 인기가 높은 문재인 의원을 밀기 위해서 문희상 위원장이 모바일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이른바 쌍문동 야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어까지 동원해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과 해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을 조심하시라는 박지원 비대위원, 박지원 의원의 경고성 언급도 역시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건 문희상 위원장은 개파라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대놓고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주요 인사들이 개파 논란에 대응하는 어법은 일관적으로 우리 당의 개파는 없다. 이런 원칙적인 표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분란이 생기지 않게 잘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누구보다도 이제 문재인 의원의 입장이 궁금해질 것만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 의원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바일 투표 얘기가 나오면은 문재인 의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몇 마디 남겼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워딩을 옮겨보자면 모바일 투표는 국민 참여 경선 같은 걸 할 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되는 거다. 공직 후보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다. 그때 현장 투표를 할 거냐, 모바일도 할 거냐, 이건 선관위 주관이니까는 당내 논란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당직에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다음 전당대회 때 다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기로 논의가 될 경우 방법 가운데 하나로 논의를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얘기였는데 예. 듣기에 따라서는 어제 오늘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고 분란을 예방하려는 선긋기 내지는 해명으로 들리지만 나중에 가서 논의가 될 원칙적인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일부 언론이나 당내 일부 인사들이 이 말을 갖고 여러 가지 분석과 비판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내년 전당대회 즉 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 세월호 특별법 관해서도 한마디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협의 때 논의된 방안이 유일한 방안이겠는가. 그것이 안 되면 수십 개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언론이 좀 지적을 해달라. 어떻게 정치가 방안이 하나밖에 없나 이렇게 일갈한 겁니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떠나 특검 추천권 문제로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예.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달 초에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이 당시에 진행되던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회동하고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꼭 새누리당이 유가족들에게 자, 먼저 얘기해보시라. 뭘 원하시느냐 이렇게 묻고 유가족들이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은 그건 곤란하다라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건 좀 아니다. 새누리당도 먼저 입장이나 구상을 말하고 협상을 해야지 유가족이나 우리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게 무슨 협상이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적이 당내에서 전략적으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의 선제적이고도 전향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이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의 혁신 작업을 지휘할 혁신 실천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이기도 한 4선의 원혜영 의원을 선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이 4선 중진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도서관장직 지명권 포기를 제안하는 등 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꾸준히 주장하며 당내 혁신을 추진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당 바깥에서 혁신위원장을 영입할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예. 이 이상돈 안경환 교수 비대위원장 영입 불발 사태로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토양이 매우 척박해진 점, 원혜영 의원이 비교적 개파색이 옅어서 당내 인사들에게 두루 신망이 높다는 판단 등에 따라서 그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